안녕하세요. 이번 차시에 배울 단어는 2차 곡선 중에 포물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울 2차 곡선은 포물선, 쌍곡선, 타원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포물선을 먼저 배우게 되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에서 학습 목표는 선생님이 미리 써놨는데요. 포물선의 뜻을 알고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를 학습 목표로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포물선이 과연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 자, 화면에 보시면 포물선에 대해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평면 위에 한 점 F와 이 점을 지나지 않는 한 직선 L이 주어질 때 점 F와 직선 L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을 포물선이라고 한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문장만 보고는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옆에다가 다시 한번 그래프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좌표 평면에서 자, 선생님은 지금 좌표 축은 생략하는 걸로 할게요. 자, 한 점 F와 이 점을 지나지 않는 한 직선 L이 먼저 주어져야겠네요. 자, 선생님이 직선을 L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점도 F로 이렇게 잡을게요. 자, 정의에 의하면 점 F와 직선 L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을 포물선이라고 한다고 하죠.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점 F와 직선 L에 이르는 거리가 같도록 임의로 점을 몇 개를 좀 잡아 볼게요. 자, 요렇게 점을 잡았다면 이 점에서 F에 이르는 거리와 이 점에서 직선 L에 이르는 거리, 얘는 수직거리를 뜻하겠죠? 이 거리가 같은 요 점, 이 점을 A라고 하겠습니다. 자, 또 잡아볼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잡아볼까요? 자, 그렇다면 이 점에서 점 F에 이르는 거리와 이 점에서 직선 L에 이르는 이 수직거리가 같은 점, 얘를 갖다 B라고 할게요. 자, 또 멀리 한번 잡아볼까요? 선생님이 요점에 한번 잡아볼게요. 자, 이 점에서 점 F에 이르는 거리와 이 점에서 직선 L에 이르는 수직거리가 같다. 그랬을 때 이 점을 C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무수히 많은 점을 점 F와 직선 L에 이르는 거리가 같도록 찍을 수가 있겠죠? 선생님은 점을 3개만 찍었지만 더 많이 찍을 수도 있어요. 자, 이 점들을 다 연결을 하면 이렇게 포물선 모양이 된다라는 얘기죠. 자, 이 도형을 포물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게 바로 포물선이구나 라는 개념은 알게 되었죠? 그러면 포물선의 명칭, 포물선 그래프 안에 주어진 명칭들을 조금 살펴볼게요. 자, 포물선에서는요, 여기에 직선 L이라고 한 요 L을 가지고 이 포물선의 화면이 잘 안 보이네요. 준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정의에 점 F와 직선 L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에서 이 직선 L을 준선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 점 F 보이시죠? 이 점 F를 이 포물선의 초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물선에서 중요한 명칭들이겠죠. 자, 그 다음 자,
요 초점을 지나면서 준선 L에 수직인 선을 이렇게 그으면요. 이 선을 가지고 바로 이 포물선의 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 축과 포물선의 교점이 있을 수 있겠죠? 바로 어디? 여기를 이 포물선의 꼭지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거를 비교적 간단하게 설명을 해온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의 화면입니다. 그죠? 포물선의 한 점에서 초점과 준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이 포물선이 되고요. 자, 여기 초점, 준선, 축, 여기가 바로 꼭지점 이렇게 되겠죠. 포물선의 개념에 대해서 지금 살펴봤는데요. 자, 포물선은 영어로 파라볼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한자로 풀이를 하자면 물체를 비스듬히 던졌을 때 물체가 올라갔다 떨어지면서 그리는 선이라고 풀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체를 던졌을 때 포물선을 그리면서 우리가 이 물체가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물체가 떨어지면서 그리는 선을 포물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포물선을 잠깐 찾아보면요. 우리가 가만히 그래프를 보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1학년 때 배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아주 유사함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포물선은 2차 함수의 그래프와 같은 모형의 곡선입니다. 선생님, 그런데 우리가 1학년 때 배운 포물선은요, 방향이 좀 달라요. 이 방향이 아니었어요. 이런 방향, 아님 이런 방향이었죠? 네, 나중에 우리가 1학년 때 배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같은 방향의 포물선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포물선의 개념,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이제 포물선을 알았다면 이 포물선을 나타내는 식을 구해봐야겠죠. 자, 지금 여기에는 학습지상에는 포물선의 식이 간단 명료하게 나와 있어요. 자, 초점 F. 초점이 지금 X축 위에 있는 형태네요. 그 다음에 준선이 X는 마이너스 P. 이 포물선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자, 당연히 P는 0이 아니어야겠죠. 자, 그랬을 때 P가 0보다 크면 요렇게 오른쪽으로 입을 벌리고요. P가 0보다 작을 땐 왼쪽으로 입을 벌리는 형태네요. 자, 그래서 식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식이 어떻게 나오나요? 식을 한번 유도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선생님이 좌표 평면상에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초점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점이 P, 0이라고 있는데요. 선생님은 P 값이 0보다 클 때로 할게요. 그러면 초점 자체가 여기 찍히겠죠? 자, 얘를 P, 0이라고 잡고요. 자, 준선이 X는 마이너스 P. 그러면 요 값만큼 반대 보니까 준선이 여기 있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랬을 때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선생님이 그림을 잠깐 그려볼까요? 자, 준선, 자, P, 0, 그럼 꼭지점이 0,0이 되겠죠? 그래서 포물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예요. 자, 이 식은 왜 y제곱은 4px 꼴로 나올까요? 지금 우리 그거를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포물선 위에 임의의 점을 가지고 x, y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이 점과 초점 사이의 거리와 이 점과 준선 사이 거리가
같아야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 포물선 위의 점들이 이 정의를 따른다면 이 점들은 어떤 식이 나타내어질까? 그거를 알아볼게요. 자, 정의에 따라서 점 P와 자, 준선 사이 거리 점 P와 초점 사이 거리가 같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점 P와 준선 사이 거리를 나타내는 식부터 구해볼게요. 자, 점 P는 x, y, 그 다음에 준선은 x는 마이너스 p, 요 사이 거리를 구하는 건데요. 예, 이거는 자, 요 점의 x좌표에서 여기 x는 마이너스 p 값의 차이를 나타내겠죠?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p를 빼서 절대값 처리를 하시면 점 P와 x는 마이너스 p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자, 점 P와 초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볼게요. 자, 점 P와 초점 사이의 거리는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x끼리 빼서 제곱을 하고 y끼리 빼서 제곱. 자, 이제 이 식을 전개를 하겠습니다. 절대값과 루트가 있기 때문에 양쪽을 제곱을 하면 이렇게 나타내시고요. 전개를 하면 그래서 좌변 우변을 바꿔서 써보면요. y제곱은 4px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여기 화면에서 봤던 y제곱은 4px라는 식이 지금 유도가 돼 있네요. 그죠? 그러면 다시 이 식을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자, y제곱은 4px다 라고 나타내졌을 때 이 p가 의미하는 거는 다시 말하면 뭐가 될까요? 예. 이 포물선의 초점의 x좌표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p 값만 알면 예, 이 포물선의 초점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초점의 x좌표가 바로 p 값이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 p 값을 알면 준선도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준선이 구해지나요? 예, x는 요 x좌표의 반대부 값을 쓰시면 이게 바로 이 포물선의 준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 꼭지점이 원점이고 초점이 p, 0, 준선이 x는 마이너스 p인 포물선의 식을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죠? 자, 선생님은 p가 0보다 클 때만 지금 선생님이 유도한 식은 요 식인데요. 예, p가 0보다 클 때를 했지만 p가 0보다 작을 때도 여러분이 충분히 유도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같은 식이 나올 거니까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초점 p가 0보다 클 때 초점 p, 0 준선 x는 마이너스 p일 때 포물선은요. p가 0보다 클 때는 예, 오른쪽으로 입을 벌리는 형태인 포물선이 되고요. 자, p가 0보다 작을 때 초점 p, 0 준선 x는 마이너스 p일 때는 왼쪽으로 입을 벌리는 형태인 포물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는 지금까지 포물선의 정의와 포물선의 식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가 나와 있네요. 자, 다음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초점이 2,0, 준선이 x는 마이너스 2네요. 확인하셨죠? 예. 이거 식을 우리가 방금 요거다 라고 유도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초점의 x좌표 값이 바로 p이다 라는 것도 방금 공부를 했죠. 그러면 초점의 x좌표가 2니까 p는 2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초점이 2,0이고 준선이 x는 마이너스 2인 포물선은 y제곱은 8x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는 자, 초점이 마이너스 3,0이고 준선이 x는 3인 포물선 방정식을 구하라 돼 있네요. 자, 얘도 선생님이 식을 쓴다면 이때 초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3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하면 즉 초점이 마이너스 3,0 준선이 x는 3인 포물선은 y제곱은 마이너스 12x입니다. 자, 이렇게 식에 대입할 때는 꼭 초점, 준선을 확인을 꼭 하시고 p값이 2구나, p값이 마이너스 3이구나 라고 하셔야 되고요. 초점은 2,0인데 준선이 이 식이 아닐 때는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서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포물선의 방정식을 문제 1번에서 구해봤는데요.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자면 이 그래프는 p값이 0보다 크니까 오른쪽으로 입을 벌리는 포물선. 자, 2번은 p값이 0보다 작기 때문에 왼쪽으로 입을 벌리는 포물선이 되겠죠. 그죠? 자, 선생님이 이렇게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해봤고요. 자, 밑에 예제 1번도 한번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포물선의 초점의 좌표와 준선의 방정식을 각각 구하고 그 그래프를 그리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우선 선생님이 기본식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엔 요 4p 값이 얼마가 되는 건가요? 2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p 값이 얼마예요? 2분의 1이 되네요. 그죠? 얘랑 같은 식이어야 되니까 4p 값이 2란 얘기 p는 2분의 1이구나. p를 왜 구해야 돼요? 초점을 구해야 되니까. 그럼 초점에 지금 x좌표를 구한 거네요. 그럼 초점을 쓰겠습니다. 그럼 초점 좌표는 2분의 1,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준선의 방정식은 x는 자, 여기 초점의 x좌표 반대 못 쓰시면 되죠. 그래서 초점과 준선의 방정식을 구했어요. 선생님이 밑에다가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리면 자, 준선식은 x는 마이너스 2분의 1. 자, 초점식은 2분의 1, 0 이렇게 돼서요. 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p값이 0보다 크니까요. 자, 2번도 한번 그려볼게요. 2번도 2번. 자, 얘도 기본식을 이렇게 써볼까요? 기본식이 이건데 p값을 구하려면 얘랑 같은 식이에요. 그러면 4p가 마이너스 4란 얘기네요. 그러면 p값이 마이너스 1. 초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구나. 그러면 초점 좌표가 바로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준선식은 x는 얘의 반대보를 쓰니까
1이 될 거예요. 자, 얘도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x는 1이 준선이 될 거고요. 초점은 마이너스 1,0. 자, 초점의 x좌표 p값이 0보다 작기 때문에 얘는 어떤 형태? 예, 왼쪽으로 입을 벌리는 형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예제 1번을 해결을 하면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예, y제곱은 4px 꼴이다. 그럼 앞에도 설명했다시피 꼭지점은 항상 어디가 된다? 네, 원점이 됩니다. 원점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그래프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요. 예, 이 원점도 포물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이 원점에서 초점 사이의 거리와 이 원점에서 준선 사이 거리가 같아야 되는 건 당연하겠죠? 그죠? 자, 2번 그래프도 보면 이 원점이 포물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이 원점에서 초점 사이의 거리와 이 원점에서 준선 사이 거리는 당연히 같아야 돼요. 그죠? 나중에 이거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죠? 자, 그래서 밑에 있는 문제 2번은 자,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문제 2번이거든요. 이 문제 2번은 자, 여러분에게 과제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 포물선 식을 우리가 그래프에 나타내 봤는데 이게 이차함수랑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비슷한 식이라고 했는데 그 그래프는 언제 나오나요? 그 포물선의 식은 언제 나오나요? 예, 우리가 1학년 때 배운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예, 같은 곡선을 가진 포물선.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거를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에 다른 포물선의 식이 지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예. 초점이 0,p. 0,p란 얘기는, 네. 초점 자체가 아까는 X축에 있었고요. 지금은 초점이 Y축에 있는 거네요. 그죠? 예. 초점이 0,p이고, 준선이 Y는 마이너스 P인, 즉 X축의 평행인 직선이 준선이 되네요. 포물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된다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럼 아까와 마찬가지로 선생님 왜 이런 식이 나오나요? 유도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선생님이 유도를 좀 할게요. 자, 우선 좌표평면을 제시를 할 거고요. 자, 초점이 0,p라고 했네요. 그죠? 예, y축에 있어요. 0,p. 그 다음에 준선이 y는 마이너스 p네요. 그죠? 그 y는 마이너스 p. 자, 그랬을 때 포물선의 식을 구하라. 자, 우리가 포물선 정의 다시 한번 되짚어 볼게요. 초점과 준선 사이, 그러니까 초점과 점, 준선과 점 사이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이 포물선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다면 자, 선생님이 요 포물선 위에 임의의 점을 x, y라고 할게요. 그렇다면 예, 요 포물선 위의 점과 초점 사이 거리랑 요 포물선 위의 점과 준선 사이 거리가 같아야 돼요. 그죠? 그게 포물선의 정의니까. 근데 선생님이 보기에는 이렇게 별로 같아 보이지는 않지만 같다라고 하고 식을 유도를 할게요. 그럼 이 점들은 어떤 식을 나타내고 있을까? 자,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유도를 하시면 돼요. 자, 점 P와 자, 초점 사이 거리. 자, 점 P와 준선 사이 거리가 같은 게 예, 포물선의 정의죠. 그죠? 네.
그래서 식을 쓸게요. 자, 점 P와 초점 사이 거리는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쓰면 되겠죠? 그래서 x제곱 좀 지우고 할게요. 예. x끼리 뺀 거 제곱, y끼리 뺀 거 제곱. 자, 점 P와 준선 사이 거리는 요 점과 요 직선 사이 거리죠?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죠? 요 점의 y좌표와 예, y는 마이너스, 얘는 y값이 마이너스 p니까 y좌표, y값끼리 빼면 돼요. 그죠? 그럼 빼면 차이가 나오니까요. 그리고 항상 거리 구할 때는 빼서 절대값을 해야겠죠. 그죠? 자, 이제 절대값 루트가 있기 때문에 양변을 제곱을 합니다. 자, 제곱을 하면 절대값이 없어지죠? 자, 전개를 하면 x제곱 플러스 자, 그래서 좌변, 우변 네, 바꿔서 그대로 쓸게요. x제곱은 네, 4py 이렇게 되네요. 그죠? 네, 식이 유도가 됐어요. 자, 선생님은 지금 p값이 0보다 클 때 포물선의 식을 유도를 한 거고요. 예, p값이 0보다 작을 때도 예, 똑같은 식이 나오겠죠. 그림은 좀 다르겠지만, 그래프는 좀 다르겠지만.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포물선의 식을 좀 분석을 해볼게요. 자, 초점이 y축 위, 즉 0,p이고 준선이 y는 마이너스 p인 식은 x제곱은 4py라고 나오네요. 그죠? 자, 이럴 때 요 p값은 바로 뭐가 될까요? 네, 초점의 y좌표예요. 그죠? 이거를 알면 준선도 구할 수 있죠? 준선식은 어떻게? 네. 자, 이 형태의 포물선은 준선이 x축에 평행하기 때문에 y는 이렇게 해놓고 요 초점의 y좌표와 부호를 반대로 쓰시면 이게 바로 준선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유도를 한 거고요. 네, 여기 옆에 화면에 보시면 여기 지금 P가 0보다 클 때, P가 0보다 작을 때 지금 그래프를 요 식에 맞춰서 표현을 해본 건데요. 네, 다시 살펴보자면 준선, 초점에서 그래프식이 예, P가 0보다 클 때는 아래로 볼록. 자, 그 다음 P가 0보다 작을 때는 자, 초점, 준선 해서 위로 볼록인 형태가 나오네요. 그죠? 네. 여러분이 1학년 때 배웠던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바로 포물선의 곡선이 돼요. 그죠? 확인해 보셨죠? 자,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2차 함수, 원점을 지나는 2차 함수 기본식이 y는 ax 제곱꼴이잖아요. 예. 얘도 y는 ax 제곱꼴로 나타낼 수 있네요. 그죠? 같은 식이라는 얘기겠죠. 예. 그래서 초점이 y축 위에 있는 포물선의 식까지 지금 유도를 해 보았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이 포물선의 방정식은 꼭 알아두셔야겠죠. 그래프와 마찬가지로 같이 이해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문제 3번을 좀 해결을 해 볼게요. 자, 초점이 0,2이고 준선이 y는 마이너스 2. 자, 확인을 잘 하셔야 돼요. 초점이 0,2, 초점이 y축 위에 있구나. 준선이 y는 마이너스 2. 그러면 초점의 y좌표와 반대부호네. 그러면 얘는 기본식 꼴이 y, 미안해요. x제곱은 4p y꼴이 되겠죠. 그죠?
4py꼴. 자, 그런데 이게 초점의 y좌표가 2라고 돼 있기 때문에 p값이 2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포물선의 식은 x제곱은 8y 이렇게 됩니다. 자, 밑에 것도 볼게요. 초점이 0,-4, 준선이 y는 4. 초점이 지금 y축 위에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초점의 y좌표와 준선, 여기 값이 서로 반대부 확인하면, 아, 얘는 기본식이 원점을 지나는 포물선이구나. 자, 이렇게 돼요. 그죠? 자, 이때 초점의 y좌표가 -4라고 했기 때문에 p값이 -4가 되겠죠?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 4 곱하기 -4 해서 -16y. 자, 그래서 포물선의 방정식은 -16y 이렇게 됩니다. 자, 문제 3번은 여러분이랑 선생님이랑 같이 해결을 해봤고요. 여기 밑에 자, 교과서에 문제 4번은 주어진 포물선 방정식에서 초점을 구하고 준선의 방정식 구하고 그래프까지 그리라고 돼 있네요. 네, 이거는 선생님이 과제로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번 차시 강의에서 과제가 문제 2번, 문제 4번 두 개가 나갔네요. 과제를 제출하는 방법은 공지사항에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요. 확인해서 해당하는 날짜, 기간에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차시는요. 포물선의 정의와 포물선의 방정식, 즉 초점이 X축 위에 있는 경우, 초점이 Y축 위에 있는 경우 기본식을 유도를 해보고 구해도 보았습니다. 자, 이번 차시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